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반알상 연골판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봉합을 할 수도 있고요, 연골은 절제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답니다. 이식술이라 그러죠. 연골 하나도 없을 때는 새로운 연골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연골 이식을 할 때는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연골 이식을 할 때는 전방 십자인대랑 같이 하기도 하고 따로 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알아볼 것은 이식술과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동시에 하는 동시수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동시수술은요, 과거에는 내측 반알상 연골 절제술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재건술을 따라하는 것이 그냥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연골 파열과 동시에 재건술을 해보니까 결과가 좋더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많은 연구 결과가 따로 하는 것보다 동시에 해보니까 퇴행성 변화의 악화가 덜 진행되더라 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만일에 반알상 연골을 절제를 하고요, 전방 십자인대를 파열된 것을 방치하게 되면 이 관절염은 많이 증가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를 꼭 있어야 돼요. 연골도 있어야 되고, 둘 중에 한 개만 없어도 안 좋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같이 하자. 따로 하니까 뭔가 그 사이에 관절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방 십자인대를 했어요. 근데 연골이 없단 말이에요. 연골이 없으니까 관절염이 오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연골은 수술했어요. 봉합을 하든 절제를 하든지 했는데 전방 십자인대가 없으면 또다시 또 관절염이 와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고 같이 하자. 그래서 해보니까 연구 결과들이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보다 같이 했을 때 장기 주식 결과가 상당히 우수하더라. 자, 그래서 내측 반알상 연골 후각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뒤쪽에 있는 거거든요. 반알상 연골 이 내측이에요. 내측의 후각부를 여기라 그래요. 후각부. 이거는 전방전이죠. 무릎이 앞으로 빠지는 데 대해서 뒤에 상당히 중요한 2차적 안정화 구조물이 되는 거예요. 뒤로 빠지고 나오게 해주는 건데요. 여기가 이렇게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그래서 옆에서 보면 여기가 상당히 두껍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가 두껍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뼈가 움직이는 걸 막아주게 됩니다. 도어 스타퍼.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한 다음에 이것이 있어야만이 2차적인 이완. 어쨌든 이것이 있으면은 십자인대 늘어난 걸 잡아줘요.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알상 연골, 특히 내측 반알상 연골 후각부는 앞으로 가는 걸 잡아주는 2차적 안정화 구조물. 첫 번째가 도어 스타퍼 역할, 두 번째는 늘어나는 걸 잡아주는 스트레칭을 잡아주는 역할,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연골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그러면 동시 수술한 건 좋아요. 좋은데 가능할까요? 일단은 가능해요. 여러 개의 터널이 뚫리고 여러 가지 또 공업사들이 막 난무하겠죠. 상당히 복잡해요. 시간은요, 오래 걸립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1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1은 2가 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3이 돼요. 3. 2가 아니라 3이라는 거는 너무 복잡해요.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하게 되면요, 터널을 뚫어서 이렇게 연골 터널을 뚫거든요. 여기 터널을 뚫어요. 이렇게 전방 십자인대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다가 터널을 또 뚫어야 돼요. 앞쪽에 터널 한 개, 또 여기 터널 한 개, 터널 두 개를 뚫어야 돼요. 그럼 이 터널과 상당히 또 겹쳐지는 역할,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특히 내측이도 그래요.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큰 관계는 없겠지만 특히 내측은 기존 전방 십자인대 터널이랑 겹쳐지는 이런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요. 실도 막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잡해서 3이 돼요. 3. 단점이 있죠. 좋긴 좋은데 전방 십자인대가 재파열이 되면요, 내측 반알상 연골 이식한 부위도 같이 파열돼요. 전방 십자인대 못 잡아주면서 꽝 찍어요. 여기가 이렇게 막 파열이 생겨요. 또 전방 십자인대는 괜찮은데 여기만 파열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러면은 안정화 역할과 늘어남을 잡아주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또 전방 십자인대가 재파열되는 선방치환이죠. 선방치환. 이럴 경우에는 동시 수술해가지고 실패하게 되면 그 다음 수술 못해요. 정리를 해보면, 이론적으로는 같이 수술하면 두 번 수술 안 함으로
상당히 경제적으로 이득이죠. 시간적으로 목발 한 번만 잡아도 되고 보조기도 한 번만 하면 되고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립니다. 수술 시간이 3시간이 아니라 4시간, 5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8일 시에는 같이 안 좋아진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개씩 따로따로 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는 전방 십자인대가 더 중요해요. 전방 십자인대가 먼저 해서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이식술을 하는 것이 추천되죠. 그럼 이식술을 다 할 수 있나요? 이식술의 금기증 좀 알아보면 광범위한 관절염이 너무 많은 경우에요. 또 대퇴과나 연골과의 정사각형, 평평한 경우, 여기가 평평해진다. 이런 경우는 이게 관절염이 진행됐다는 뜻이거든요. 이럴 때는 또 하면 안 좋다. 또 이완 구에게 현저한 골극, 뾰족뾰족하게 막 튀어나오는, 또 아탈구, 경골과 대퇴골이 막 빠져나오는 불안정한 아탈구가 있으면 또 안 되고, 염증성이 있는 관절염, 류마티스라든지 통풍 여러 가지 있으면 또 안 좋고, 활액막의 질환, 이유 없이 붓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활액막 질환에서도 이식술은 안 좋다. 또 옛날에 관절에 감염이 생겼어요. 감염이 있었던 기왕증. 이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좋지는 않고, 또 아직 성장 중인 근골격계 미성숙한 경우에도 이식술은 하면 안 되겠죠. 심한 비만, 심한 오다리, 또 X다리 이런 경우도 이식술의 금기증이 됩니다. 모든 이식술을 하기 전에는요, 우리 보존적 치료를 좀 해봐요. 만성 경우 절제술 환자를 먼저 이식술을 하기 전에 비수술적 치료 먼저 해보는 것이 좋아요. 활동 정도를 좀 제한해 봅니다. 축구를 했다 그러면 축구도 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운동하지 마시고 좀 쉬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진통제 먹고 주사도 여러 가지 맞아봐요. 연골 주사도 맞고 뭐 여러 가지 주사 맞아가면서 경과를 쭉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요,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나 젊은 환자들, 그리고 또 내측보다는 외측 연골이 거의 없는 경우, 절제술을 해가지고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경우는 보수적으로 가면 안 돼요.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외측 구역은 관절염이 빨리 와요. 빨리 오면서 빨리 내려앉아. 그렇기 때문에 연골이 없다, 관절염이 직는다 그러면은 연골 절제술 이후에 6개월 이후부터는 최대한 빨리 해주는 것이 더 심한 관절염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같은 여성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또 다리가 좀 X자물이다, 하중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관절염이 더 많이 오거든요. 어쨌든 간에 수술은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치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비만이에요. 수술한 다음에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또 심한 관절염이 있을 때, 관절의 간격이 상당히 좁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수술로 기대치가 좀 낮게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지면 안 돼요. 이식된 반활성 연골에 한 개도 안 아프고 등산 다 하고 야구 다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한다는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이식술을 하고 불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수술한 이후에도 충분히 그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인지를 하고 기대치를 낮춰야만이 수술하고 행복해요. 연골 이식만 잘 들어가게 되면요, 관절염 거의 안 생기고 또 잘 살 수 있거든요. 자, 이 영상들 제가 또 자세하게 좀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조금 이따 더 보세요.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세 남자입니다. 예전에 운동을 했던 선수고요. 5년 전에 수술을 했네요. 내측 반활상 연골 파열로 봉합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봉합술을 한 부위가 다시 또 재파열이 돼서 3년 전에는 봉합이 아니라 그냥 절제술을 했죠. 자, 그래서 선천병원을 방문을 하셨는데요. 보니까 만성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에요. 십자인대가 이렇게 각도가 서서 45도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누워서 올라가죠. 만성 파열일 때 이렇게 둔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고, 뭔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그냥 섬유성 조직이에요. 정상적인 십자인대 모양이 아니죠. 올라가더라도 요게 여기 붙어 있거든요. 근데 십자인대가 여기 붙어야 돼요. 위쪽에. 이걸 보고 전방 십자인대가 괜찮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만성 파열입니다. 내측 연골에도 파열이 있는데요. 여기 뭔가 이상하게 보이죠? 내측 반활성 연골에 파열이 보입니다. 자, 특히나 연골 파열이 안쪽이 심한데요.
여기서 보면 여기만 파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짱을 더 찍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죠. 뭔가 조각조각 되어 있죠. 앞에서 봤을 때도 모양이 거의 보이지 않고 이런 부위가 다 파열되어 있고 여기가 쫙쫙 갈라져 있죠. 이런 경우는 심한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십자인대가 못 잡아주기 때문에 반월상 연골 부위가 지속적으로 아파졌던 거죠. 나빠지고. 그래서 처음에 내측 반월상 연골만 봉합하고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인대를 수술을 했었다 그러면 내측 반월상 연골이 이렇게까지 안 나빠졌겠죠. 그래서 요걸 보고 십자인대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수술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자, 이렇게 관절경적으로 보니까요. 이걸 보고 십자인대가 또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누워서 올라가고 십자인대가 위쪽에 붙어 있죠. 여기 붙으면 안 돼요. 저 뒤쪽 이쪽에 붙어야 되는데 이게 참 판단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십자인대가 있다라고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내측 연골은 파열이 심해요. MRI 본 것처럼 심한데요. 이렇게 조각조각 보이죠? 쫄퉁 하고 튀어나와 있네요. 뾰족하게. 자, 남은 것이 거의 없어요. 여기 보니까 없죠. 그때도 봉합을 하고 실패하고 다시 절제하면서 남아있는 부위가 또 파열됐죠. 그래서 남아있는 게 거의 없네요. 그래서 그냥 전절제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했죠. 깨끗하게 하고 여기다가 반월상 연골 이식술을 했습니다. 자, 연골 이식이 잘 됐죠. 요 뒤쪽까지 잘 들어가고 중간에도 이렇게 타이트하게. 특히나 예측 연골은 이렇게 이식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사이즈가 맞아야 돼요.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타이트하고 너무 크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크기로 잘 해야 됩니다. 텐션이 좋죠? 그리고 십자인대 손을 봐야 되겠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해주게 됩니다. 남아있는 것도 좀 싸서 같이 덮어놨죠. 이렇게 잔존인대 봉합술까지 같이 했습니다. 수술 3년째 봅니다. MRI 찍었는데요. 전방 십자인대 깨끗하게 버티죠. 쫙쫙 올라가죠. 까만 것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측 연골 이식술 반월상 연골 이식한 부위로 까맣게 잘 보이죠. 잘 버티고 있어요. 두 개 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 핀 제거하면서 같이 내시경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것을 2차적 관절경 수술이라고 이야기하죠. 십자인대 괜찮습니다. 빨갛게 혈관도 잘 올라와 있고 잘 버티고 있죠. 상태 좋습니다. 내측 연골, 반월상 연골 이식한 부위 깨끗하죠. 재파열 없이 좋아요. 특히나 후각부가 중요한데요. 후각부가 파열이 잘 되는데 괜찮습니다. 잘 붙어 있고 뼈에도 잘 들어가 있죠. 힐링이 아주 잘 됐어요. 모양이 예쁘죠. 텐션도 좋고 빠진 거 나온 것도 없고 깨끗하고 좋아요. 이런 경우가 아주 좋다 그러죠. 전방 십자인대 상태도 굿. 내측 반월상 연골 이식술의 상태도 굿. 수술 7년째 정렬선을 쭉 그어보니까요. 깨끗하죠. 잘 내려오고요. 오른쪽 왼쪽 괜찮습니다. 정렬선 아주 좋아요. 만일에 뭔가 안 좋다 그러면은 내측 관절의 간격이 좁아졌겠죠. 7년째 엑스레이 관절의 간격이 어때요? 오른쪽 왼쪽 관절의 간격에 감소가 없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아주 좋다 그래요. 핀 제거도 했고요. 그리고 관절의 간격도 깨끗하고 문제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수술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상당히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이런 수술을 많이 하지는 못해요. 왜냐 그러면 너무 힘들죠. 두 개 다 하면 힘들기 때문에 잘 못하지만 어쨌든 힘들어도 같이 했을 때 이렇게 좋아지면은 너무 기분 좋고 환자분들도 만족하겠죠. 아주 좋네요. 자, 영상 보고 나니까 이해 다 되셨죠? 오늘 반월상 연골 이식술은 어쨌든 간에 동시에 하면 좋더라. 결과는 좋아요. 하지만 너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요즘엔 따로 떼서 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도 지방이 함께 도움 많이 되셨죠? 도움 됐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